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성정장이에요. 참 깁니다. 25장 성정장인데, 원문은 12번째로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번은 좀 큰 대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번을 읽고 12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원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기불려라고 해요. 오기가 어그러지지 말아야 돼요. 이 오기라는 오행이겠죠. 사실 팔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정이 중화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정장의 중화, 이거 뭐 육친론 이런 것도 물론 어디에요? 연애자평에도 육친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성정장도 이게 추가가 됐어요. 연애자평에는 성정장이 없어요. 제가 더 이제 찾아볼 건데요. 뭐예요? 저와 석사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소재학 선생이 연애자평 안역을 해 놓으셔서 석사 학위를 따셨어요. 저는 적천수 천미 유시주를 번역을 해서 석사를 땄고요. 근데 저는 유시주부터 공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임 선생이 말씀하신 증주를 한 것에서 중화론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박사를 땄고요. 그래서 중화, 성정에선 중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르다는 뜻이겠죠. 탕란평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성정이 괴역. 이 괴역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은 옳은데 나는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옳고 그름이 다른 사람과 반대됐을 때 이게 괴역이라고 합니다. 자, 12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양인국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양인국이나 격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12번. 이 격국론에서는 이거 흉격으로 8격 속에 들어가 있죠. 근데 적천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천수와 자평진전은 완전히 뿌리가 틀립니다. 원뿌리가 틀려요. 자평진전은요, 어디서부터 내려왔냐면 연애자평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뭔가 냄새가 나죠? 연애자평, 자평진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도중에는 삼명통해가 있고요. 명리하고, 명리종종이 있고요. 명나라 때예요. 근데 명나라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 원문은 어디서 나왔냐? 라고 하는데 원문 저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항에 떠돌던 이 적천수 책을요, 누가 증주를 했냐면, 여기 이 적천수 천미에선 누가 증주를 했냐라고 하면 이 유백원 선생이 증주를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유백원 선생. 증주가 아니라 원문의 원주를 했으니까 이 편저죠. 그리고 증주자가 누구예요? 임철초 선생이죠. 그런데요, 이 적천수 징의를 지은 이 설하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유백원 선생이 원저자래요. 아닙니다. 절대 원저자는 유백원 선생이 아니에요. 유백원 선생이 원저를 하고요, 임철초가 증주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 설하고는 편주를 하고요, 편을 나눠서 주를 달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증주를 했대요. 자기가 증주를 했대요. 이거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이 안 되니까 자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적천수 징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원수 단위가 찬집한 거예요. 찬집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나는 돌 찬자예요. 몰집자에 돌 찬자니까 뭐예요?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요, 이거 책 만들면서 자기는 임철초 선생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절대 손을 안 댔대요. 글자에 대해서 손을 안 댔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수한 선생이
명리탐험을 줬더라고요. 이거. 예, 명리탐험도 대만 서울에서, 대만 모 서울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원수산 선생은요. 원수산 선생하고 설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아, 나이가 더 먹었어요. 아, 늦게 죽었어요. 설하고는 63세 죽고요. 이 저 원수산 선생은 70 몇인가 죽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적천수 천미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성의백이 비수, 비밀리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 누구죠? 성의백이가 진 건 아니죠. 예, 유백원이가 진 건 아닙니다. 비수, 뭔가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을까요? 이 원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비수를 받았는데 천관, 하늘의 관이죠. 오성, 오행, 현철 통지. 이거 아주 미묘하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통지, 뜻을 통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임철조가 증주를 하고 원수산이가 찬집을 한 게 이 적천수 천미입니다. 예. 설하고가요, 자기 후서에 뭐라고 여기다 이 뒤에다 써놨냐면요. 이 책을 써놓고서, 지어놓고서 출간을 해놓고 했는데 여항에서 소문이 들기를 적천수 천미라는 책을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걸 구입을 해서 보니까 내용이 내가 쓴 것과 비슷하더라라고 하면서 이것과는 다른 판본이 아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적천수 징의는 솔직한 예로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하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설하고는 여기 적천수에 있는 내용을 어디로 갖고 갔어요? 격국론이 자평진전에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네, 참 희한한 사람이죠. 이 양익격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양익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 때문에 양익격에서 설하고가 약적 파사, 약한적 두렵지, 일을 하는 게 두렵다. 양인국은 여태껏 전쟁이 일어나면 영위라고 해서 함부로 할 영자입니다. 함부로 위험을 떨쳐요. 양인이니까요. 지 맘대로 할 거 아닙니까? 세력을 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약직이래요. 근데 이 약하다라고 한 것은 적천수에서만 있는 것이지, 자평진전 심여첨 선생한테 가서 양인격이 약한데요 라고 하면 내끼 이놈 그러신단 말이에요. 양인격이 뭘 약하냐. 그런데 그걸 반대하고 설하고가 아닌데요 하고 책을 써버렸어요. 자평진전 평주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격국론자인 모 선생이 뭐라고 했냐? 자평진전의 역적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설하고가 역적이다. 자평진전을 평주한다 그러면서 왜 양인격에다가 약한 걸 갖다 놓고 얘기를 하냐 이거야. 물론 적천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설하고가 나하고 똑같이 적천수부터 공부했어요. 어프런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나 그냥 격국론 좀 해볼까 라고 하면서 격국론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약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해서 양인격에 넣어놨어요. 그건 양인격에 갈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저 양인격에 있는 걸 갖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틀어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이 꼭 수술한 지 만 8개월이 됐네요. 그래도 기침은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좀 막 흥분하고 떠들다 보면 기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평진전에선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자평진전에 실어놓은 거예요. 여기 양익격에 있는 사례명적 2개를 갖다가 실어놨어요. 약한데요? 라고 하면서. 예, 이게 바로 420번입니다. 429번이요. 428번이죠. 요 사주예요. 요 사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어디에 실려있냐? 자평진전 평주에 실어놨어요. 보세요. 올해 태어난 병화일주에 이걸 격국론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왜? 월을 먼저 얘기했으니까. 올해 태어난 병화일주는 격이 뭐다? 양인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철조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임철조 선생 이 사주 설명입니다. 억브론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임 선생 딱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병화일주가 5월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다 관점을 어디다 뒀어요? 격국론인 자평진전에선 월에다가 관점을 먼저 두고요. 몇 월에 태어난 무슨 일주다라고 하면 무슨 격이 되고요. 무슨 일이 몇 월에 태어났으니까 약하다, 뭐하다 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일주가 약하다. 보면 5월에 태어난 병화 일주가 5월에 태어났으니까 이걸 억부로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 양인이 강하고 당령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싹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놓고 자수가 충지한다. 이거 보세요. 예. 자수가 충지한다는 거 이 정관이에요. 그런데 뭐 결국은 격국론에서는 저 자수를 용신을 못하겠죠. 왜? 정가로 투출이 안 됐으니까요. 진토가 설지한다. 이렇게 진토가 또 설지를 해요. 약까지다. 자, 이거 보세요. 약한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인격도 약하다. 그러면 일하는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천간에 산무가 있다. 이건 병화일주에 묻어서 얘기하면 식신입니다. 설기가 되겠죠. 흠친되는 거예요. 절, 일주정화. 정화는 뭐예요? 아주 불교에서 쓰는 소리죠. 화려하죠. 빼어난 기운이겠죠. 겸해서 운이 어디로 달리냐? 서북방 금수방향으로 흐르니 병화일주한테 좋겠어요? 극하고 설하는 대로 갈 것이죠. 설은 아니죠. 일단 극하는 거죠. 수는 극하고. 금은 내가 쫓아가서 취하려니까 힘이 빠지고요. 즉 양인이 더욱 숙이죠. 대운이 더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양인격에서. 부단 무뿐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공명, 공명이 아시죠? 칭등이라고 해서 칭자 절룩거리고 올라갈 계단 올라가는 등자예요. 거꾸로 다리를 쩔뚝거리고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도 계단 오르기가 힘든데 소아마비 환자가 계단 올라가려면 힘들겠죠. 2차 또한 그러므로라고 해도 돼요. 재성의 근원이 재원이요. 선취. 맑았다는 거예요. 신선하다라고 할 때 요걸 쓰죠. 생선할 때 요걸 쓰고요. 선취해서 깨끗하게 모였다. 생선 소리라니 고기 소리라니 솔직한 얘기로 맑은 물에 1급수에는요 가지하고 피레mit밖에 안 살아요. 그러나 푸릉화나 이걸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해수로 가야 돼요. 해수. 자수에는 뭐가 놀아요? 피레mit하고 가지밖에 안 놀아요. 맑은 곳에는 고기도 안 논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맑은 사람 청백리한테는 재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갑인년이라고 해서 연만 얘기했지 대운 소리를 안 하셨어요. 회화국. 그러니까 이제 용신이 양인이라는 거죠. 화를 도와줘서 화국을 만났다라는 걸 보면 이 술토대운입니다. 인옷을 화국을 해갖고 그러니까 인옷을 화국을 해서 또 소후토 이게 목이 하는 소리 짓거리가 뭐예요? 갑인년이니까 저 식신 천간에 있는 두통토를 극해서 은과 발간 은과를 찾아보니까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그에 맞춰서 과거를 보는 행사랍니다. 그러니까 이 젊었을 때 수없이 과거를 쳤겠죠. 갑자기 이때 과거 쳤겠어요? 과거 쳐도 떨어지는데 이때 은과에 발갑을 한 것이죠. 그 뒤에 얘기는 절대 없으십니다. 결국은 이 사주를 양인격 설명할 때 이걸 갖고 가서 심여첨 선생한테 아닌데요 라고 덤벼든 게 누구예요? 설하고예요. 그러니까 격국론, 우리 대한민국의 격국론을 나도 격국론에 한 가닥 한다라고 하는 그 선생,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밝혔죠. 격국론에서 인당 전우창이가 전창훈 선생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조금 석사과정 때 사주 공부 좀 한답시고 할 때 역학동에 들어가 봤더니 그분이 설하고 욕을 바가지를 해놨더라고요. 역적. 자평진전의 역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격국론을 엎드려 놓고 막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말을 떠드는 것은 관계없어요. 책으로 써놓으면 안 되죠. 그건 누가 봐도 후대에 그 사람 흉보는 거예요. 흉보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써놨는데 그 논문이 언젠가 누구한테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논문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자꾸만 누가 뭐라고 그래요. 논문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책으로 남기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철조님은 병일오제라고 해서 양인이 강해서 당정할 것 없지만이라고 하면서 쭉 제가 설명하겠죠. 더 이상 얘기할 거고요. 이 자평진전에선 용신을 잘못 잡겠죠. 이 명제로 심해첨이라고 했네요. 선생이라고 해야 되는데 간명하였다면 역시 위에서 설명했듯이 연지에 자수를 상신을 할 것인가 용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일주일 강약을 위주로 용신을 정하는 중화론과 차이가 나는 격상신이 되었다. 근데 지지로 자수 잡을 수 없죠. 격국론에서 천간으로 투출해야 되니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양인격에 양인이 강해서 천간으로 저렇게 무토가 떴다면 아마 식신을 용신을 잡았을 겁니다. 심해첨 선생은요. 그런데 어프로는 큰 용신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사주 430번을 제가 빨리 보려고 일부러 프로그램에서 용신을 빼드리지 않을게요. 이 사주가요. 참 이걸 또 이 사주를 자평진전을 끌고 간 거예요. 자, 경호의류, 경호이모 해서 자, 격국론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주예요. 양인격이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임철초 선생은 뭐라고 할까요? 억부론에서 경금일주가 6월에 태어났다. 저 경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다. 그러나 어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취지의 오화가 있고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 이제 쭉 어프로를 푸실 거고요. 격국론에서는 양인격이니까 용신을 뭐로 할 거냐라면 이걸 극하는 용신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오화 천간으로 칠살이나 관살을 찾을 겁니다. 양인격은 칠살이 더 좋습니다. 심해첨 선생은 관살이라고 했지만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 지지에 있는 걸 쓰지를 못해요. 격국론에서는. 그럼 저 식신을 쓰겠다는 소린가요? 써도 되겠죠. 그러나 강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특수격이 됐습니다. 식신을 써서 제사를 하는 사주입니다. 아마 격국론에서 식신 제사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임철조 선생이 자, 경생중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금부터 일주부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업부론에서. 이게 업부론과 격국론의 차이입니다. 경생중추 했으니까 중추가절. 추석이 낀 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강할 거 아닙니까?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난 이게 화씨가 이름인 줄 알았더니 화중당조 했는데 이게 성인 줄 알았더니 이름이더라고요. 이거 본명을 누가 밝혔냐? 설하고가 밝혔어요. 이제 이따 설하고 흉 볼게요. 이건 임철조 선생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임철조 심해좀 자꾸만 격국론 업부론 자꾸만 좀 헷갈리죠? 자, 이건 임철조 선생이요. 지중에 관성사명 이렇게 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 있으니 즉 유금양인이 양인이죠. 유금양인이 수재 제함을 받았다. 오행부터 이건 인성이죠. 경금한테. 그러니까
무토라고 해서 토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예. 토만 있었다면 화생토 토생금을 해서 금이 강할 텐데 라고 하면서 토가 없음으로써 약한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양인격에서 또 약하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임철조 선생이요. 이걸 설하고가 또 끌고 가서 격국론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참. 반가운 것은 시상의 임수위보라고 했는데 보호하는 건 아니죠. 지지에서 일주를 극하는 게 심해서 양인을 극하는 게 심해서 식신으로 살을 제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토하는 게 숙이 이렇게 빼어난 기운이 숙이다. 저 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위 이래서 총명하고 권세가 가장 높았다. 위체 중당 정도 됐으니까 저 식신을 써서 그렇습니다. 식신 제살형이라 제라고 해서 이거 차례 제자 아닙니다. 부사로 그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월간에 을목이 투로 했다. 이거 이제 이렇게 금들이 저 을목 하나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이제 군겁쟁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련제 이 쟁학 재성을 탐해서 사랑하는 여자 여기 애자가 또 들어있어요. 연제 이 쟁학 서로 뺏으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일생 소해자제 평생을 이 친구는 이 양반은 중당이면서 벼슬까지 하면서 평생을 재물을 탐했다는 거예요. 푸지 알지 못합니다. 급류 막 흐르는 물에 용태 물러나는 용감이 물러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물살로 뛰어드는 그건 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장마철에 냉장고가 둥둥 떠간다면 그 냉장고 잡으러 뛰어들었다가 거기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가 한강에 물이 철철 넘치는 막 냉장고 소 다 떠내려갔죠. 그 사는 거는 못 잡아도요 냉장고는 뛰어들어가서 잡았어요. 근데 죽지 않으려고요 이 끈을 묶고 한 둘이서 공동해서 작업해서 냉장고 끌어내는 것도 봤습니다. 단 제가 인지라고 해서 양인에 머물러 요게 먼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을경합도 하죠. 양인의 자리를 잡고 있고 일은 어디에 있냐? 관양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관에. 그러니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양인은 재성을 차지하고 일간은 저 점잖게 정관을 차지하니 관은 등이 제인. 이 관은 등이 양인을 제하지만 필생생관 반드시 제필생관 재성은 반드시 관을 생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재성이 관을 생한다. 목생화를 한다는 거예요. 저 을목이 뭐 화를 생각하겠지만은 글자 그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관은 분산, 관은 분의 상인데 그러면서 운이 주경인이 되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다 했는지 관을 다 얘기하다 요 경인대운을 이제 찝으신 거예요. 왜? 이 인목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화국을 하니까요. 근봉절지 이거 비겁이 용시니까 왜? 비겁이 용신이 아니라 식신이 용신이니까 비견을 희신으로 하는 거죠. 근봉절지 희신의 절지가 된 거예요. 관득생공 이 관이 오화가 관을 이제 성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재성이 그 재가 곧 관으로 들어가 버렸다. 재성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물을 탐하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194번 제가 각주 처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고요. 가만히 보니까 징의에서 징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또 끝내고요. 요렇게 내려옵니다. 징의는 누가 줬어요? 설하고 줬죠. 여기서 딱 끝나고 차전조 차는 전 청나라 지보다 아마 지도 청나라 후기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 같은 출신인데도 앞에 아마 전기의 청나라인 것 같아요. 권상화신이라고 합니다. 권씨인지 상화신이 이름인지 근데 왜 화중당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명보에 있는, 아마 이 명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지 뭐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 이름까지 나와요. 저기는 화중당이라고만 했는데, 적천수 천미에서는 화중당이라 했는데, 적천수 징의에서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라고 하여 천미에서 이제 유차간지라고 하면서 이하는 생략해 버렸어요. 딱 끝나고 말았어요. 권상화 신명조다 라고 하면서 끝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임철조 선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차간지컨대 이와 같은 것을 보아서 재성은 곧,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재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탐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재물은 곧 해인지물, 사람한테 해로운 물건이다. 예, 재물에 욕심내면 건강 약해져요. 소위 말해서 욕, 부재상, 이와 같이 욕심을 제하지 않으면 라고 해서 이거 나방압자입니다. 박등분신, 등불에다 갖다 탁 치는 거예요. 몸을 갖다 치는 거죠. 불을 좋아해서. 불나방이요, 불나방. 유행가도 있죠. 그 사람, 그 양반 돌아갔어요. 꽃이 머물 거 아니냐. 지가 날개가 타버렸으면 나르지 못죠. 그리고 불을 좋아서 지 몸 타는지도 모르고 뛰어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등불에. 또 성기주, 이건 원숭이입니다. 원숭이가 술 맛을 알면요, 주인 모르게 술병 막에 따서 마십니다. 이게 이제 이걸 가만히 생각하시면, 성기주라고 하면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는, 끌고 다니면서 중국에서요, 재주 부리고 시장에서 재주 부려서 돈 번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술이 채서 해롱되니까 편혈방효라고 해서 이 채찍으로다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주인한테요. 피가 나도록. 그래서 곧 멈출 것이니 참 어둡다. 이 후회할 자죠. 후회하라. 후회해봤자 무구부이 미칠 수가 없다. 결국은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면 어떻게 된다? 병인대운 정도 되면 인생의 끝을 맞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총명하고 거라도. 자, 그래서 각주 194번을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자평진전에서 평주자인, 여기 지금 제가 가로를 쳤습니다. 왜? 이 양반 이름 인당 선생이 역작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이 선화고를. 선화고가 또 양인격의 일주가 약하다고 끌고 가서 천년덕스럽게 평주를 한 이거입니다. 사례명조다. 손청화 신명조, 이게 어디 있냐? 자평진전에 있는 명조입니다.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자기가 또 해석까지 했습니다. 적천수 징의에서는 임철조 선생이 얘기한 대로 놔두고 이것은 자평진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관과 양인이 균장, 이렇게 균장이래요. 그 왜 고르게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흥분을 해서 기운이 떨어져요. 왜 고르다고 얘기를 했냐면 월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균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무게를 달아보면 5가 있어서 이게 화가 가한 사주죠. 호재 좋다. 을정경화. 지금 의식을 한 건 뭐예요? 화가 좀 강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경금을 쫓아서 화했다라는 것이죠. 부조관성 보세요. 아까 임철조 선생은 저 목이 관성을 생할 것이다, 도움이 있다, 그래서 화를 자꾸만 의식을 하시는데, 이 설하고는 부조관성, 아니다, 관성을 돕지 않고 있다, 딱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 소리는 임철조 이야기한 것도 반대라는 거예요. 관득, 관다득, 관이 많음으로써, 이거 많대요. 또 임수손지, 임수로서 덜어내야 된다. 이거 식신제사로 내는 소리죠. 임수가 식신이니까요. 행운, 운에서 가기를 무자기축, 이제 큰 대운을 그립니다. 임철조 선생은 얘기 안 했어요. 대운 절대 얘기 안 하고 중단까지 됐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설하고는 뜨거니 자평진전 평주에서 이 사주를 갖다 놓으면서 운까지 설명합니다. 무자기축에 화관에서 조신, 관을 화해서 조신한다. 그 이후 뭐예요? 무토와 무토와 기토를 얘기하는 거고요. 축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생토, 토생금을 한다. 화관 조신했다. 위극인신, 사람의 신하로서는 극에 다다랐다. 아마 중단까지 됐으니까요. 지인운의 운회오, 이렇게 딱 설명을 합니다. 누구예요? 임철조 선생 문양이요. 제왕생관하니, 재생생관하니, 이 재성 아닙니까? 관을 생하니, 이 갑하신망, 집안이 망하고, 집안이 깨지고, 몸이 죽었다. 충분히 보건대, 격의 고지, 격지고조가 있다. 그러면서 제어 청탁이 있고요. 고조가 있고 청탁이 있는데, 노출되는 게, 그러니까 투관된 것이 근심, 뿌리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즉, 그래야만이 격국이 청하다. 소위 그래야만이 위기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흥분을 해갖고, 마우스를 또 안 건드렸어요. 살짝 이걸 건드려줘. 이렇게, 참. 이 설하고가 하는 짓거리가 이래요. 이쪽에 붙였다, 저쪽에 붙였다라고 하고, 자기가 쓴 거 모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조관성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관성을 돕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가 어디에다 써놓은 거냐면 자평진전 이 사람 밑에 써놓은 거예요. 자평진전 평주에서 본인은 역자주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역자주라고 하면서 이름하여 석평 해석해서 평을 했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명조는 위에 승상들이 있습니다. 명조와 같이 야인격이 형성되었지만 격을 형성하는 오행이 종조행이 되지 못하고 양인이 종조행이 못됐어요. 오히려 격을 제하는 오행인 파 오행이 더 강한 종조행에 대해서 용신이 오히려 화가 강하니까요. 식신 또 용신이요. 식신이고요. 비겁이 희신이에요. 용의신이 되었다고 억부로로 설명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이렇게 해서 제가 프로그램 사주는 볼 필요 없고요.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5월 1일 쉬시는데 제가 유튜브를 올릴 테니까 보실 분을 보시고요. 참고적으로 일요일 날은 제가 쉬는데요. 아주 마음을 먹고 일요일 날 제가 명리학사를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책을 다 놓고요. 연애자평서부터, 연애자평은 뭐예요? 저와 석사 동기이신 소재학 선생의 번역본을 여기다 놓고 연애자평은 내용이 뭐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삼명통의 원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연애자평하고 똑같이 흐를 겁니다. 이거 놓고요. 연애자평 놓고요. 제가 중화서국에서 대만에서 나온 책은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제가 좀 한가하니까 명리학사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연애자평서부터 쭉 흘러내려온 거, 뿌리가 어디서 찢어졌나, 갈라졌나, 찢어진 게 아니라 갈라졌나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솔직한 얘기로 적천수의 억부로는요, 연애자평이 없습니다. 참. 그런데 어떻게 명나라 때 이렇게 원문이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유병원 선생이 취해서 원주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징의를 한 설학원은 유병원 선생이 원저자다라고 하는데 원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다 맞듣지 않아요. 설학원에 대해서. 제가 설학원 사주 또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제가 설하고 사주까지 빼드릴게요. 심장병으로 죽었더라고요. 63살에. 그것은 이제 동방대학원 그 박사 논문을 쓰신 어떤 신누구신가 그분이 63세 심장병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설하고 사주까지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